사람을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왜 그 사람을 더 가까이 두었을까? 그날 왜 그 말을 그냥 넘겼을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친정했고, 처음에는 다정했으며, 처음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유 없이 지치게 만들고 만난 뒤에는 기운이 빠져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사람을 가려내는 요령을 말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평범한 삶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반 장면을 지나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책임지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난한 평가를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특별한 사건이 생긴 것은 아주 사소한 만남에서부터였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옛 지인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늘 온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중년이 되면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별다른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성이 높아진 적도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 앉아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이 정도쯤은 내 기분 문제라고 넘겨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피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첫 번째 결정적 신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만난 뒤에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자꾸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며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장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인은 조금씩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그 나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며 마치 인생 선배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였습니다. 조언을 듣고 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스스로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가 작동합니다. 상대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교를 유도합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이만큼 해냈다며, 누군가는 벌써 노후 준비를 끝냈다며 말을 흘리듯 던집니다. 이때 사람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공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자존감이 깎여나갑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관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는 점점 더 자신의 말에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미미한 실망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이야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뀝니다. 남성은 어느 날 자신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을 해도 괜찮을지 생각해 두었고, 의견이 달라도 굳이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계가 삶의 안정감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고 스스로를 더 많이 접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존중받지 않는 평온은 결코 평온이 아닙니다. 그 지인은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늦어지면 서운함을 표현했고, 만남이 줄어들면 이유를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통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남성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이었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문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축하도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걱정이라는 이름의 부정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그 선택은 무리라며,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볼 것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성은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행복보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신호입니다. 내 선택이 아닌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재단하려 드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붙잡아두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성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편해졌고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긴장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해왔는지를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만난 뒤에 늘 지치게 만드는 사람,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징조가 반복해서 보인다면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사람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남성의 마음은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멀리한다는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곤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헤어짐이 가벼운 일이 아니며 하나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를 정리하는 느낌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 붙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잘못된 관계 안에서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남성은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관계를 끊은 뒤 일상은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이 줄었고 쓸데없는 비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후회였습니다. 왜 더 일찍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스스로를 설명하려 애썼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자책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존재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상처보다 조용을 택하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문제는 그 조용이 진짜 평온이 아닌 경우입니다. 남성은 이후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에서 늘 부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흐리던 상사, 가족 모임에서 은근히 비교를 일삼던 친척,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던 지인,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늘 상대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오히려 가장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그의 말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숨이 편해지는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아지는지, 반대로 늘 긴장되는지, 말을 고르게 되는지,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지,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아무리 세월을 살아도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남성은 이후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재미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어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이 느껴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 결과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삶의 밀도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가족, 오랜 친구,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 이럴수록 우리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두심,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책임감, 이 모든 것이 결정을 늦추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상처가 덜 아픈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남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특정 인물이 계속 떠오르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의 빈도, 만남의 깊이, 내 이야기를 꺼내는 정도, 이것만 조절해도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기준은 결코 까다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잃고 있는지 아니면 지켜지고 있는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굳이 사람 때문에 더 어려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아온 관계, 견뎌온 감정 모두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영상의 마지막에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중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편이 되어도 괜찮습니다.